수학하 페이지 21. 이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요.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알파벳 U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얘기는요. X바 X는 즉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게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이 부분이에요. A에만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되고 A와 B 겹친 부분에 있어도 되고 이게 합집합의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이 기호예요. 요 기호. 이렇게 쓰는 게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쓰는 거 합집합.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거예요. 교집합. 그죠?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게 교집합이죠. A에도 포함되고 그리고 B에도 포함되는 거. 요 부분이 교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 뭐냐면요. A에서 B만큼은 홀랑 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A죠. 이 부분이 A인데 B만큼은 뺄게요. B만큼 여기. B만큼 요 부분이 B죠. 요 B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그죠?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고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의 반대로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B-A는 어떻게 될까요? B-A. B-A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겠죠? 요 부분 B에서 A를 쏙 빼버리고 요만큼만 남긴다. 이게 B-A의 의미겠죠? 자, 여집합이 무엇이냐? A의 여집합은 이렇게 C를 조그맣게 갖다가 씁니다. 자, 그 원소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A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즉,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바깥 부분, 요 부분, A가 아닌 요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소가 뭐냐면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을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서로소. 자, 그냥 수체계에서 서로소 이런 거 있죠. 3하고 5는 서로소다. 왜? 나눠지는 수가 전혀 없어요. 1 이외에 서로 공통인 약수가 없는 게 서로소죠. 1 이거밖에 없는 거. 서로소죠. 얘는 없어요. 공집합 이외에는 겹치는 게 서로 없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인 것을 서로소다.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예요. A는 1, 3, 5, 7, 9, B는 1, 4, 7,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집합에 U 안에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 그러면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A, B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합집합.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부터 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1, 3, 4, 5, 7, 9, 10 이렇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겹치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겹치는 부분 1, 7 이렇게 있겠죠. 차집합은 뭡니까? A에서 B를 몽땅 빼버립니다. A에서 B를 몽땅 빼버리면 어느 부분만 남는다? 요 부분만 남죠. 요 부분. 이렇게 찌그러진 요 부분만 남겠죠. 그 부분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있습니까? 3, 5, 9 있죠. 자, A의 여집합. 그러면 A만 아니면 되죠. 그죠? A가 어디까지가 A인가요? 여기까지가 A죠. 요 안에만 안 들어있으면 되겠죠. 요 밖에 초록색 원 밖에 있는 모든 숫자들 2, 4, 6, 8, 1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해줬고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0부터 5까지, 3부터 7까지, 그리고 는이 들어있으니까 동그라미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A 합집합 B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는 이 두 개 전부 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X바 그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교집합이요? 겹치는 부분 여기 요만큼만 겹치죠? 겹치는 부분 묻는 거니까 X바 그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자, 빼기. 자, A에서 B를 몽땅 빼버리래요.
그러면 요만큼만 남겠네요. 요만큼 B를 몽땅 빼버리면 요만큼만 남겠네요. 요만큼. 그죠? 3은 빠졌을 거고요. 3은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X가 있는데 그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3보다는 작다. 작다가 포인트예요. B에 3이 들어있기 때문에 3을 빼버려서 여기는 는이 없는 겁니다. 자, A의 여집합 A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5 바깥의 부분이거나 0 바깥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바 그 X라는 애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또는 그 X 바 X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A가 이런 집합이 있고 B가 이런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0 여기 있으니까 얘가 뭐여야 되죠? 얘가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가 3이고 그리고 a제곱이 1이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만약에 a가 1이라면 요 부분이 1 더하기 2 해서 3이 될 거고 요 부분이 1 더하기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실제로 마이너스 1하고 3이 겹쳐야 된대요. 마이너스 1 있고요. 3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요. 3 있고요. 가능하네요. a가 1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볼까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이 부분은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빼기 3.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마 1하고 마 3이 겹친다? 여기 마 3이 없는걸요? 이쪽에는 마 3이 없는걸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A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애는 1밖에 없다. 이런 뜻. 자,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일단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A 교집합 B가 B다. 자, A하고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A 교집합 B는 A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B가 아닌 것. 자, B하고 A가 아닌 거는 여기죠. 요 밖에 부분은 A가 아니죠. A가 아닌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B하고 겹치는 부분 어디 있을까요? B하고 겹치는 부분 요만큼 있겠죠. 요만큼. 그죠? 요만큼 요 도넛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공집합이다? 아니죠. 도넛 모양이 있으니까 공집합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A의 여집합보다 B의 여집합이 더 크다. 자, B의 여집합은요. B 바깥 부분 이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요. A의 바깥 부분 이만큼이에요. 어디가 더 클까요? 여집합 범위에 있어서는 A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 요 바깥 부분이죠. B가 아닌 거니까 B의 여집합 요 바깥 부분하고 그 다음에 A와의 교집합? A는 이 안에 있는데요.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습니다. 4번은 옳습니다. 5번 볼게요. A 합집합 B. A랑 B랑 합치라고요? A랑 B랑 합치라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결국 얘는 B가 되겠네요. B. 그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습니다. 33번 볼게요. A가 1, 2, 3, 4, 5, B가 4, 5, 6 있대요. 그런데 A랑 X랑 교집합이 X래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교집합이 그냥 X라는 건 X가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교집합이 X가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X가 되겠죠. 그런데 A에서 B 뺀 거하고 X하고의 합집합이 또 X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안에는 얘 A에서 B를 빼면요. 뭐가 4, 5, 뭐 6은 없으니까 못 빼고 1, 2, 3이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X 안에는요. X 안에는요. 반드시 1, 2, 3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X로 선택할 수 있는 애는 1, 2, 3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 중에? 전체 1, 2, 3, 4, 5 중에 1, 2, 3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집합을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1, 2, 3만 있어도 되고 그죠? 1, 2, 3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겠죠. 부분 집합의 개수 전체 5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빼줍니다. 그럼 2의 제곱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x의 개수는 4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한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 3대 기본 법칙이 있어요. 교환 법칙 무슨 뜻이에요?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 얘도 바꿔 써도 된다. B하고 A 자리 바꿔도 된다. 결합 법칙 이렇게 결합해도 되지만요. 다 합집합이니까요. 그냥 이거 A 놓고요. B랑 C 먼저 합집합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다 교집합이니까요. A 교집합하고 B랑 C 먼저 교집합 구한 다음에 써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분배 법칙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가운데 부어보듯이. 자, A 합집합 B 하시고 분배 A 합집합 C 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호 덧셈 뺄셈 쓰듯이 얘도 가운데다 이렇게 써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분배해줍니다.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부호 쓰듯이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주요 공식 나옵니다. 차집합 공식 무슨 뜻이야? A에서 B를 홀랑 빼버리면 어디만 남는다? 요렇게 반달 모양만 남는다. 이건 또 무슨 뜻하고 같냐면요. A하고 B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하고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를 잠깐 살짝 지워보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A가 있습니다. A 여기 있죠. A는 여기 있죠. 그리고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요. B가 아닌 건 여기 있겠죠. B 밖에 B가 아닌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집합? 그럼 겹치는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만 겹치나요? 네, 여기만 겹치죠. 요 부분만 겹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A 차집합 B 했던 거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얘 변형 공식 이렇게 외웁니다. A 차집합 B는 A, B 그대로 쓰시고요.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냐? 중요한 법칙 많이 쓰이는 법칙이에요. 자, 얘는 안에 얘가 여집합이 안으로 분배돼서 들어가면 A도 여집합으로 바뀌고 B도 여집합으로 바뀌지만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 A도 여집합되고 B도 여집합되고 기호도 바뀝니다. 다 바뀌어 이런 뜻이에요. 자, 흡수 법칙이 뭐냐면요. 일단 A 교집합 B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 교집합 B는 여기죠. 겹치는 부분. 그죠? 이거하고 A하고의 합집합. A랑 합치래요. A랑 합치래요. 결국 뭡니까? A라고 합쳤더니 그냥 A네요. A로 흡수되어 버렸네요. A 교집합 B가.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볼게요. A 합집합 B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A 합집합 B라면 전체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이 부분에서 A랑 겹치는 부분 찾으면 요거 다시 요거 되겠죠. 다시 A랑 겹치는 부분은 A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역시 A로 흡수돼 버렸죠. 이것을 보고 흡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되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35번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얘가 뭐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요. 얘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뭘 쓸 거냐면요. 분배 법칙 쓸게요. 얘한테 이렇게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분배 법칙 A 교집합 B.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호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A가 아닌 것하고는 교집합이 있을까요?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하고 A 교집합 B하고의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하고 합쳐봤자 그냥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집합하고 같은 거다라고 이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뭐가 되냐? 얘가 A가 되는 걸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되죠. 자, 여기는 뭐가 분배됐을 거냐면요. 똑같은 걸 찾을게요. A 교집합, A 교집합. 보입니까? 자, 똑같은 걸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요 기호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다? B하고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요 가운데서 원래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원래 나온 거죠?
여기서 분배해주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아 이렇게 생기니까 분배해주기 전에는 이렇게 밖으로 묶어서 빼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와 B가 아닌 것의 합집합? 그럼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B가 아닌 것들이 밖에 있겠죠. 여기 밖에 요렇게 밖에 B의 여집합이 여기 있겠죠. B가 여기 있고 B가 아닌 것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A와의 교집합 한번 볼게요. A가 어디에 있겠죠? 어딘가에 A가 있겠죠. 이렇게 어딘가에 A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죠? 어딘가에 A가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만 겹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A다 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차피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집합하고 A하고 전체 집합하고의 교집합은 당연히 전체랑 A랑은 A만 겹치겠죠. 그래서 A가 되는 겁니다. 37번 볼게요. 자 또 성립함을 보이래. 자 얘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차집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을 안으로 넣을 때 무슨 공식?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일단 차집합 공식 한번 바꿔볼까요? 차집합 공식 어떻게 쓰는 거죠? A, B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다가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차집합 공식을 우리가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밖에 원래 있었죠. 얘가 분배돼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얘 여기로 다 분배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A도 바뀌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그냥 B로 바뀌는 겁니다.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고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집합이 붙으면 바뀌는 거니까 여집합을 바꾸면 원래 집합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볼게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차집합 공식, 여기에 있는 차집합 공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 법칙이 실제로 쓰여지는지 한번 봅시다. 차집합 공식 어떻게 됩니까? A 있고 얘 그대로 써주고 어떻게 한다?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가 요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원래 집합 B로 돌아오겠네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그리고 A하고의 합집합 볼게요. 자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습니다. 그죠? A하고 B가 있어요. 교집합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하고 A하고의 합집합 A랑 다시 합쳐요. 그래봤자 A죠? 그래서 얘는 A 이렇게 됩니다. 자 39번 볼게요.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얘를 간단히 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는 뭐 바꿀 게 없는데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 보이십니까?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럼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다시 돌아오고요.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C 돌아오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바뀔 거 있을까요? A의 여집합하고 B. 자 그럼 A가 아닌 것하고 B하고의 합집합 어떻게 될까요? A가 아닌 것하고 B하고의 합집합. 일단 분배 법칙을 써볼게요. 자 요렇게 분배를 하시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분배를 하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요 부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분배 법칙 합시다. 요렇게 할게요. B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여기 있는 거 합집합이니까 B 교집합 C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A랑 A가 아닌 거는 전혀 겹치지 않죠. 얘는 공집합. 공집합하고 어떤 걸 합집합해봐야 그냥 얘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산해봤자 이 부분은 공집합하고 합집합이니까 결국 얘만 남을 겁니다. 자, 이 부분 B와 B의 교집합 똑같은 것끼리 교집합은 그냥 B겠죠. 그죠? 그리고 B와
C에 이번에는 얘와의 합집합.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은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하고 B하고의 합집합. 뭐가 필요합니까? 또 흡수 법칙이 돼서 얘는 이거 다 계산해봤자 얘가 뭐가 됩니까? B가 되네요. 근데 아까부터 잊고 있었던 사실 요 사이의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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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있죠? 교집합 요 부분이죠. 그거하고 B하고의 합집합 뭡니까? B하고 다시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결국 B가 답이 되겠죠. 자, 4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성립을 한대요. 그럴 때 항상 옳은 것. 이거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차집합 공식을 써서 정리를 먼저 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의 전체 여집합.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 쓸게요. 여집합을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인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 보이죠? 그럼 합집합 B는 밖에 있었을 거예요. 공통으로. 그죠? 분배 법칙 해줬을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기호가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요. 나머지 A하고 A의 여집합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 그죠?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 그럼 공집합하고 B하고의 합집합은 그냥 B가 되겠죠. 그럼 전체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다는 얘기네요. 아, B가 A랑 합집합 B예요. 아, 그럼 합쳤는데 그게 B예요? 그럼 B가 이렇게 밖에 있고, 그죠? B가 이렇게 밖에 있고, 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야 두 개 합집합했을 때 B가 나오겠죠. 그죠? 항상 옳은 건 무엇인가? B가 이렇게 포함된다. 포함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만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3번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A 동그라미 B라는 애는 A에서 B 빼고 앞에서 뒤에 빼고 뒤에서 앞에 뺀 거에 합집합. 합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A에서 B를 빼고 뭐가 남아요? 이 부분만 남겠죠.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만 남겠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래요. B에서 A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여기 찌그러진 B만큼만 남겠죠. 근데 바꿀게요. 바꿔가지고 얘네 위치를 바꾼다면 여기가 B에서 A 빼고 여기가 A에서 B 빼고 이렇게 되겠죠. B에서 A 빼면 뭐가 나옵니까? B에서 A 빼면 요만큼만 남겠죠. 그죠? A에서 B 빼면 뭐가 남아요? 요만큼 남겠죠. 이게 다릅니까? 두 개가 똑같죠? 그죠? 얘가 똑같죠? 자, 그래서 결국은 A와 B의 공통인 부분만 뺀다. 그죠? A와 B의 공통인 부분만 뺀 그림이 되겠네요. 공통인 부분만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볼게요. 그럼 A 동글 B가 어느 부분이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 동글 B는 이 부분이죠. A 동글 B. A 동글 B는 조금 전에 같은 색으로 칠해볼게요. 그 다음에 C. 동글 C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A 동글 B라는 거하고 C하고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빼 이런 뜻이에요. C는 어떻게 되죠? C 부분을 칠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C 부분을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C 부분을 칠하면 이렇게 돼요. 어디만 겹치나요? 어디만? 겹치는 부분만 우리가 살짝 지워볼까요? 겹치는 부분만 지워보면 여기 겹치죠. 여기 겹쳐있죠. 그죠? 또 여기 겹쳐있죠. 그럼 어떤 그림이 돼요? 요런 그림이 되겠네요. 실제로. 그죠? 자, 얘는요. 이 동그라미 의미가 이거였거든요.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요거였잖아요. 이 있고 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냐면요. A를 일단 칠합니다. A 칠하고요. 그 다음에 B를 또 칠해요. B를 또 칠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겹치는 부분만 지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자 써 있는 거. 얘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계산을 했고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C를 칠하세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해볼게요. 그 옆에 있는 애도.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B하고 C, B하고 C, B 동그라미 C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B하고 C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지운다. 그게 B 동그라미 C의 의미죠. 거기다가 A를 칠하고 A 칠할게요. 거기다가 A를 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지운다. 여기 겹치죠. 여기 겹치죠. 겹치는 부분만 지운다. 어떻습니까? 양쪽이 똑같죠? 색칠된 부분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을 한번 봅시다. B 합 C? 그럼 B하고 C하고 합칠게요. B 합 C는 요 부분. 합쳤으니까 다 칠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를 칠하고 A 칠할게요. A 칠하고 그 동그라미 의미가 뭐다? 겹치는 부분만 지워라 라는 얘기죠. 어디가 겹칩니까? 겹치는 부분 지울게요. 겹치는 부분 지우면 여기 겹쳐있죠? 그리고 여기 겹쳐있죠? 나머지는 빨강이나 파랑만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얘는 A 동그라미 B 뭐였어요? A 동그라미 B A 동그라미 B는 A 칠하고 B 칠하고 그 다음에 A 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지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지워.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A하고 C A하고 C A 동글 C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요. 이렇게 A 동글 C A 칠하고 그 다음에 C 칠해요. C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만 지워. 여기랑 여기 겹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뜻? 얘네 둘이를 합집합하래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이쪽에다가 색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요. 이만큼 지금 현재 색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에 요만큼 색칠되어 있고요. 또 파란색이네요. 자, 위에서도 요만큼만 색칠되어 있네요.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 한번 색칠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요만큼 색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요 부분만 이렇게 색칠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실제로 이거 1번 이 그림하고 2번 이 그림이 같나요? 달라요. 얘는 가운데만 뚫려 있고 2번 그림은 가운데만 뚫려 있고 1번 그림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 뚫려 있죠. 그래서 같은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자, 세 번째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자,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요. 앞에다가 n자를 붙입니다. 이건 개수 이런 뜻이에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만큼의 개수를 빼주면 A의 여집합, A가 아닌 것의 개수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것의 개수 무슨 뜻이에요? 여기죠. A에서 A 전체에서 어떻게 해라? B만큼을 빼라. 요거네요. 그죠? 요 개수는 어떻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A 전체의 개수에서 무엇을 빼라? 겹친 부분. A 교집합 B. 요만큼을 빼라. 같은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거네요. A 합집합 B. 자, 요거 A 합집합 B예요. 요거. 거기서 뭘 빼라? B를 몽땅 빼라. B 뺄게요. 여기도 B, 여기도 B 이렇게 빼면 세 개 그림이 지금 현재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3번 문제. 3번 방법. 자, 3번을 보면 A 합집합 B 어떻게 구하느냐면 A 먼저 여기다 A의 개수
셋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개수 세세요. 어떻게 됐어요? A하고 B는요. 이렇게 요 부분만큼은 두 번 색칠이 돼 있으니까 두 번 색칠이 돼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걷어낼까? 그죠? 두 번 색칠돼 있으니까 요렇게 한 번만 칠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A 개수, B의 개수 한 다음에 두 번 겹쳐지니까 겹쳐지는 거 한 번만 빼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개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요. 네, 복잡합니다. 세 개면 A, B, C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색칠 한번 해볼게요. A 일단 색칠할게요. 그 다음에 B 색칠할게요. 그 다음에 C 색칠할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교집합 부분이 지금 두 번씩 색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은 빼주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에. 그리고 얘네들을 뺄 때마다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장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세 번이나 다 빠져요. 세 번 칠해져 있는데 여기서도 한 번 빠지고 여기서도 한 번 빠지고 여기서도 한 번 빠져가지고 세 번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그만큼은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A 교집합 B 뺄 때 요 초록색 부분 한 번 빠지고 B 교집합 C 빼버릴 때 초록색 부분이 또 한 번 빠지죠. C 교집합 A 뺄 때 초록색 부분이 또 빠져요. 세 번 칠해져 있지만 결국 세 번 다 빠진 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 요게 3개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요령입니다. 45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가 50개래요. 전체 개수가 50개고 A가 36개, B가 29개예요. 그러면 전체가 이미 50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랑 B랑 더해서 이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36이랑 29를 더하면 50이 넘어버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 즉 요쪽 부분이 몇 개가 겹쳐 있었다는 얘기겠죠. 몇 개가 겹쳐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60 몇 개죠? 65. 그죠? 몇 개가 겹쳐 있다는 얘기인가요? 얘가 지금 현재 A가 36개, B가 29개 더하면 65 맞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뭘 알려줬냐면 전체 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의 개수를 알려줬군요. A 교집합 B라는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44개라고 알려줬네요. 그죠? 얘 A하고 B 그냥 더하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그냥 더하겠죠. 그죠? 그냥 더하면 65개가 되죠. 그죠? 65개가 되죠. 원래는 45개가 아니고 자꾸 실수를 하지만 44개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몇 개가 겹쳐 있을까요? 65하고 44. 원래는 44밖에 안 겹쳐 있는데 그냥 각각 더해봤던 65개래요. 그럼 요 안에 몇 개가 겹쳐 있다는 뜻이냐면요. 빼기 하면 21개가 여기 겹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구해야 될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요거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얘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밖으로 드모르간 법칙 거꾸로 여집합을 뽑아내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가운데 기호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교집합의 여집합 전체 중에서 딱 교집합의 여집합은 저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50개에서 21개 빼서 계산을 하십니다. 그럼 정답은 29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7번 한번 볼게요. A와 B가 서로소가 뭐야?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없다. 겹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겹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소가. 그런데 A와 B가 서로소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A와 B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A와 B가 서로소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A가 5개래요, 원소가. 그리고 B가 4개고 C가 3개라고 써 있는데 A랑 C랑 합집합이 7개래요. 7개래요. 근데 그냥 더하면 몇 개야? 그냥 더하면 8개죠. 근데 합집합이 7개인 거 보니까 요 사이에 교집합에 1개가 들어있었구나. 그러면 A가 5개였으니까 4개겠네요. 4 더하기 1이 오니까 A 영역에 5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3개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교집합 부분에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2개가 이렇게 들어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 조금 이따 예측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알려줬냐면 B랑 C와의 합집합이 5개래요. 얘네 둘이 합집합이 5개래요. 원래는 몇 개예요? 원래는 7개죠. 이렇게 하면 7개죠. 5개만 합집합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하, 여기 2개가 들어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2개가 겹치는구나. 그러면 B가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개가 있으면 2 더하기 2,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C가 뭐래요? C가 원래 3개였대요.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이미 C 안에는 3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C라서 C 안에는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합 B 합 C의 개수가 몇 개니?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우리 다 이미 구했죠. 몇 개예요?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전부 9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실제로 풀이 과정에는 다른 풀이 과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쉬울 때가 있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49번 한번 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개수는 100개. 그죠? 2의 배수는 당연히 50개 있겠죠? 그죠? 2의 배수 50개 있을 거고 3의 배수 30개 있겠죠? 그죠? 3의 배수 30개? 자, 30개? 33개 있을 것 같은데요? 30개 아니고? 그죠? 33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의 배수는 몇 개? 5의 배수는 당연히 20개 있겠죠? 100 나누기 2, 100 나누기 3, 100 나누기 5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이라는 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A 또는 B. 그러면 A 합집합 B 이런 뜻이에요. 그럼 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2의 배수를 A라고 치고 3의 배수를 B라고 치고 5의 배수를 C라고 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무슨 뜻이에요? A 합 B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2의 배수인 50개 더하기 3의 배수인 33개 그리고 뭘 빼준다? 2와 3의 공배수만큼 2와 3의 최종배수가 얼마입니까? 6이죠? 6의 배수 6의 배수만큼 빼줍니다. 6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0 나누기 6 6, 6에 36 16개 있겠네요. 그러면 50 더하기 33 빼기 16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67. 1번은 67이고요. 자, 2번 계산해 봅시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A 합 B 합 C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얘 어떻게 합니까? 자, 다 더해봅시다.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고 뭘 뺍니까? A 교집합 B만큼 빼주겠죠. 6의 배수 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5의 배수 15의 배수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빼주면 됩니까?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 빼주고 그죠? 마지막으로 뭐 더해주면 됩니까? 더하기 2와 3과 5의 배수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6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6의 배수 16개 16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15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5의 배수 6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그 다음에 2, 3, 5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
30이죠. 3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얘 계산해주면 몇이 나옵니까? 전체 답은 다 계산하면 74 이렇게 나오네요. 2번 답은 7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자, 3번.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가 아니래요. 그러면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가 아닌 거 어떻게 계산하죠? 2의 배수이기는 하지만 3의 배수는 아닌 것의 개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또 무슨 뜻이죠 얘는? 이거랑 똑같죠? A 빼기 P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2의 배수인 거 2의 배수에서 뭘 빼주시면 됩니까? 2와 3의 공배수인 6의 배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2의 배수 몇 개? 50개. 6의 배수 아까 몇 개? 16개. 계산하면 얼마? 34. 얘가 답입니다.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 요 부분만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공통인 부분 요것만 빼주면 되겠죠. A에서 공통인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자, 4번.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래요.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의 개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봅니까? 드모르간 법칙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겠죠. 자, A 합집합 B 뭐입니까? 어떻게 아까 계산됐죠? A 합집합 B 우리 계산했죠? 1번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는 67개. 아까 1번에서 67개라고 계산했고 전체에서 67개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100에서 67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3. 자, 51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50명이니까 전체 집합은 50. 수학을 좋아하는 거 36. 그 다음에 국어를 좋아하는 거 23. 모두 좋아하는 이라는 건 교집합을 찾으라는 얘긴데요. 자, 교집합이 이런 형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애를 A라고 하고 국어를 좋아하는 애를 B라고 할게요. 그럼 A와 B 이렇게 있는데 얘네 교집합은 이렇게 조그맣게 겹치는 거예요. 전체가 50이라고 했으니까 36 더하기 23 하면 얼마죠? 59죠. 원래 50개밖에 없는데 더했더니 59야. 요 가운데 9개만큼 들어있겠구나. 요런 계산도 가능하지만 교집합이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더 많고 그죠? 이 바깥에 있는 애가 A고 얘가 B예요. 근데 얘 자체 23개 얘 자체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 자체가 그냥 교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23이고 최소값은 9입니다. 이거 더하면 32 이렇게 계산됩니다. 오늘은 32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